여러분,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해마다 1%에서 2%씩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걸 그냥 방치하시면 80세가 되었을 때 젊었을 때 힘의 30%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근감소와 식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도연 박사입니다. 근육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걷기조차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의 독립성까지 잃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심지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을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값비싼 보충제나 고급 스테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식품들로도 충분히 강한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를 통해 확인한 효과적이면서도 경제적인 고단백 식품 7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모두 한 달 식비 10만 원 이내로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보충제 하나 값으로 한 달 내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거나 젊었을 때보다 힘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요즘 근육이 약해져서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얼마 전에 제 연구에 참여했던 최영수 68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근육을 키우겠다고 하시면서 헬스장 트레이너가 추천한 보충제를 매달 15만 원씩 사서 드셨습니다. 프로틴 파우더에 아미노산, 크레아틴까지 온갖 영양제를 다 챙겨 드셨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체중만 약간 늘었을 뿐 정작 근육량이나 근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불편함만 늘어났어요. 비싼 돈을 쓰면서도 기대했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거죠. 반면에 박정자 71세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이분은 동네 마트에서 파는 정어리 통조림과 달걀, 그리고 렌틸콩을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한 달 식비가 5만 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한 식품들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 후 박정자 어르신은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손아귀 힘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평소 무거워서 못 들던 쌀포대도 혼자서 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올바른 식품 선택이었습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자연 그대로의 양질 단백질이 우리 몸에는 훨씬 좋았던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단백질 활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작은 선택의 변화만으로도 근육량이 늘어나고 독립적인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싼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말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꼭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음식들이 보충제보다 더 효과적인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이상 근육을 키우는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고단백 식품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식품은 정어리 통조림입니다. 정어리 통조림 한 캔에는 무려 23g의 양질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근육 건강에 이중으로 도움이 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오메가3 지방산이 근육 손실을 줄이면서 손아귀 힘과 보행 속도를 개선한다고 나와 있어요. 단순히 단백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근육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거죠. 제가 상담한 이순자 70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일주일에 정어리 통조림을 2번씩 챙겨 드셨는데 한 달 후부터 아파트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3층까지 올라가면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5층까지도 거뜬하다고 해요. 정어리 통조림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토스트에 올려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고 스크램블 에그와 함께 볶아서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가격도 한 캔에 2,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면서도 영양가는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염분이 너무 많은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서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정어리 통조림을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식품은 참치 통조림입니다. 참치 통조림 85g에는 약 22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의 흡수율이 매우 높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분들은
어류 단백질을 다른 단백질보다 90% 이상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활용하는 정도가 훨씬 높다는 뜻이거든요. 김영호 73세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오후 간식으로 참치 통조림 반 캔을 챙겨 드셨어요. 그냥 드시기보단 크래커와 함께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셨는데 2달 후에 팔림이 눈에 띄게 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참치 통조림을 활용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해요. 물에 담긴 제품으로 선택하셔서 샐러드 재료로 사용하시거나 참치 패티를 만들어서 드시고 김밥 재료로도 훌륭합니다. 한 캔에 1,500원 정도로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다만 수은 함량 때문에 일주일에 3회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중금속 축적 위험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참치를 어떤 요리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식품은 달걀입니다. 달걀 한 개에는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무엇보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달걀 흰자만 먹은 그룹보다 달걀 전체를 먹은 그룹이 근육 성장 반응이 40% 더 컸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노른자를 빼고 드시는데 이는 정말 아깝다는 뜻이죠. 최정자 65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꼭 챙겨 드셨는데 한 달 후부터 하루 종일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오전에 집안일을 해도 오후에 지치지 않고 저녁까지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달걀을 드시는 방법도 정말 다양해요. 삶은 달걀, 오믈렛, 스크램블 등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도 영양가는 거의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노른자까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노른자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거든요. 가격도 개당 300원 정도로 정말 저렴하면서도 영양가는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달걀을 드실 때 흰자만 드시나요? 아니면 전체를 다 드시나요? 네 번째로 추천하는 식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 한 컵에는 무려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일반 요거트보다 2배 많은 양이죠. 여기에는 유청 단백질과 카제인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빠른 흡수와 지속적인 공급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터프츠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매일 그릭 요거트를 섭취한 노인들이 근력과 보행 속도에서 상당한 향상을 보였다고 해요. 특히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면서 전체적인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진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김정호 67세님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저녁 그릭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셨는데 한 달 후부터 소화도 좋아지고 체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릭 요거트는 베리류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해요. 단백질과 함께 항산화 성분까지 챙길 수 있거든요. 가격은 500g에 5,000원 정도로 하루 권장량을 드셔도 1,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다만 반드시 무가당 전지방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평소 요거트를 드실 때 어떤 토핑을 곁들이시나요? 다섯 번째로 추천하는 식품은 코티지 치즈입니다. 코티지 치즈 한 컵에는 24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특히 카제인 단백질이 주성분이라서 근육에 지속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잠자기 전에 코티지 치즈를 섭취한 노인분들이 근력과 회복 능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밤사이 근육 회복과 성장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뜻이죠. 이화순 69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자기 전에 코티지 치즈 반 컵을 꾸준히 드셨는데 한 달 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운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전날의 피로가 완전히 회복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코티지 치즈는 허브나 채소와 섞어서 드시거나 간단한 스무디에 넣어서 활용하시면 돼요. 치즈 특유의 담백한 맛이 있어서 다양한 재료와 잘 어울립니다. 가격도 500g에 4,000원 정도로 매우 경제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지방 제품보다는 전지방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지방이 있어야 지용성 비타민들의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치즈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로 추천하는 식품은 렌틸콩입니다. 렌틸콩 한 컵에는 18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철분과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풍부해요. 류신은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핵심 아미노산입니다. 영양학 저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콩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신체 기능과 근육 유지에 매우 유리하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면서도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조성이 우수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박기영 72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일주일에 3번씩 렌틸콩 스튜를 만들어 드셨는데 2달 후에 지구력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면 금세 지쳤는데 지금은 훨씬 오래 걸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렌틸콩은 다른 콩류와 달리 불리지 않아도 바로 조리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국이나 샐러드, 스튜에 넣어서 드시면 되고 카레에 넣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가격도 1kg에 5,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해요. 다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소량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과식하시면 가스가 찰 수 있거든요. 혹시 렌틸콩 요리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7번째로 추천하는 식품은 말린 콩입니다. 검은콩, 강낭콩, 완두콩 등 모든 말린 콩류가 해당되는데요. 한 컵에 1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단백질 1g당 비용이 10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저렴해요. 노인 코호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과 기능이 더 높게 유지됐다고 해요. 또한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있습니다. 한정자 75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검은콩을 반 컵씩 꾸준히 드셨는데 3달 후에 무릎 힘이 좋아져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또한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린 콩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량으로 삶아서 냉동 보관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삶아 놓으면 일주일 내내 반찬이나 샐러드 재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1kg에 3,000원 정도로 정말 경제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곡물이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콩류만으로는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완전하지 않은데 현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여러분은 콩 요리 중에서 가장 즐겨 드시는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7가지 식품을 꾸준히 챙기시면 값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자연식품이라서 소화도 편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이제 이 식품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식품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실천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완벽한 식단을 일주일 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핵심이에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주 해보시고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포기하시는데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육 합성과 성장은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는 지나야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지속하시는 게 중요해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주간 식단표를 만드셔서 정어리, 달걀, 콩류를 돌아가며 섭취하시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정어리 통조림, 화요일은 달걀 요리, 수요일은 렌틸콩 스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이렇게 하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 단백질을 하루에 몇 번이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침 단백질 확보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원활하게 일어나요. 우리 몸의 근육 합성 리듬이 아침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빵과 커피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으로는 근육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탄수화물과 카페인만으로는 근육 합성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할 수 없거든요. 권장하는 아침 단백질 조합은 달걀 2개와 그릭 요거트 1컵입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의 절반가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달걀은 스크램블이나 오믈렛으로 만드시고 요거트에는 베리나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어르신들 중에서 아침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기 시작한 분들은 일주일만 해도 하루 활력이 달라졌다고 하세요. 평소 아침에 단백질을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3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의 균형입니다. 콩류와 생선을 함께 섭취해야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완성할 수 있어요. 한쪽에만 치우치면 근육 합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 완전하지만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하기 쉽지만 일부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둘을 적절히 조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합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점심에는 렌틸콩 스튜를 드시고 저녁에는 참치 샐러드를 드시는 식으로 하루 안에서 균형을 맞추시면 됩니다. 또는 아침에 달걀과 함께 콩 반찬을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소화 부담도 줄이면서 영양소 흡수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수분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이 더뎌집니다. 또한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배출하는데도 물이 필요하거든요. 권장량은 하루 1.5리터 이상입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물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을 만드시고 운동 전후에도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세요. 특히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하신 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시시는 게 좋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물을 적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육 건강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화장실 부담도 줄이면서 수분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오늘 물은 얼마나 드셨나요?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운동과의 병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운동 없이는 근육이 자라지 않아요.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 성장하는 조직이거든요. 하지만 무리한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부상 위험만 높일 뿐입니다. 권장하는 운동은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 벽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 들기 같은 것들이에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때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높아서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함께 병행한 어르신들은 단백질만 드신 분들보다 근력 향상이 2배 이상 빨랐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식사 시간 간격입니다. 하루에 몰아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 3번에서 4번 나누어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상적인 배분은 아침 25g, 점심 25g, 저녁 25g, 간식 15g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저녁 단백질이 중요한데요. 잠자는 동안 근육 회복과 성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코티지 치즈나 그릭 요거트 같은 카제인 단백질을 자기 전에 드시면 밤새 근육에 아미노산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 능력이나 흡수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콩류의 경우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양을 줄이거나 다른 단백질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무리해서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또한 기존에 복용하고 계시는 약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식단과 습관을 함께 관리하시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강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근육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7가지 저렴한 단백질 식품과 그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정어리 통조림, 참치 통조림, 달걀, 그릭 요거트, 코티지 치즈, 렌틸콩, 말린 콩류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어요. 이 식품들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과 효율성입니다. 값비싼 보충제나 고급 고기를 고집하지 않아도 충분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 이내로도 근육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비싼 보충제에만 의존하면 지갑만 가벼워지고 정작 근육량은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인공적인 보충제는 소화 부담을 주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자연식품들을 올바르게 활용하시면 근육량 증가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됩니다. 소화도 편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며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 없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방법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독립적인 삶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게 되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며 골절이나 부상 위험도 크게 감소해요.
결국 건강한 노년과 독립적인 삶을 지키는 핵심이 바로 근육 관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요? 제가 오늘 당장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제안은 이것입니다. 이번 주에 반드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단 2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침에는 달걀 2개를 꼭 챙겨 드시고 저녁에는 정어리 통조림 반캔을 활용한 요리를 드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7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요. 달걀은 스크램블로 만들어서 토스트와 함께 드시거나 오믈렛에 채소를 넣어서 드시면 맛있어요. 정어리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마요네즈와 섞어서 샌드위치 재료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근육과 삶의 힘이 달라집니다. 일주일 후에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실 거고 한 달 후에는 확실한 체력 향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달걀과 정어리 통조림만 사오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실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3개월 이상 지속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도 함께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거든요. 하루 10분이라도 가벼운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를 해보세요.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시고요. 단백질을 많이 드신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조절해 가시는 게 중요해요. 소화가 안 되거나 불편하면 양을 줄이시고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면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해나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 회복을 돕는 숨겨진 영양소들과 그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외에도 근육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있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근육 강화를 위해 어떤 식품을 가장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식품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그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또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이 다른 많은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